네, 안녕하십니까. 한성필입니다. IP 관리 2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선 강의에서 그 IP 제조하고 또 포장하고 라벨 붙이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저희가 살펴보았고, 지금부터는 IP 운송 및 관리에 대한 것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운송 절차입니다. 운송 전에 다음 같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실시기간에 법정 문서가 완비되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시험령 인수증 및 관련 SOP가 준비됐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또 운송 중에 파손 방지가 됐는지, 혹은 운송 중에 그 온도 유지라든지, 또그 습도 유지라든지 하는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파악을 미리 해야 됩니다. 실시간에서는 다음 같은 수령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주로 이제 관리 약사, 임상시험 약국에서 수행을 하게 되고, 포장 상자가 파손됐는지, 내용물 확인했는지, 뭐 운송 문서와 실제 수량 즉시 대조를 하게 되고, 브리치 시에 연락을 하게 되고, 또 시험 착임자 또는 관리 약사가 인수증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택배 받는 거랑 비슷한 것이죠. 운송 받았는데 바로 이제 택배 온 거 뜯어서 확인하고 또 뭐 등기 우편물의 경우에는 이렇게 서명을 해서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실시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거 받고 나서부터 그때 관리 책임은 모두 이제 관리학사에게 부여가 되고, 물론 그 관리학사를 그 델리게이트한 시험 책임자가 모든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관 관리이고, 보관 조건을 잘 확인해야 되고, 계획서에 그런 것들은 잘 포기가 돼 있고, 수량과 보관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고, 뭐 냉장고가 다 차 있다 혹은 뭐 실온 보관인 경우에도 그 랙 같은 게 다 차 있다 그러면 이런 공간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디에 그 위치하게 될지 정확한 그 사이즈와 또 면적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랙을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운송 스케줄을 협의를 항상 해야 되고, 뭐 로켓 배송처럼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운송 스케줄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시험량 부족의 상황을 방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관하는 곳은 시간 장치가 있는 별도 장소가 되겠고, 적절한 보관 조건을 맞출 수 있어야 되고, 출입 통제가 되어야 되고, 충분한 보관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이제 상식적인 그 보관 장소의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이제 배부하는 단계입니다. 보관되어 있던 약을 배부를 하게 되는 거고, 어, 이제 그 배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사실 다 사전에 그 게시 미팅 등을 통해서 공유가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배부할지를 설명을 해주고, 뭐 하루에 하나씩 준다, 내지는 이틀치를 한 번에 준다, 주말에는 뭐 3일치를 미리 준다 등등의 아주 그 강론들이 미리 각자 그 교육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맹검 유지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대부분 맹검 유지에는 특별하게 고려할 거 없이 다 그 대상자별로 또 방문별로 다 따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잘 헷갈리지 않게 한다면, 그러니까 2중 3중의 확인이 필요하죠. 그런 것을 확인하면 맹검이 뭐 어, 해제되는 이벤트는 거의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부 방법에 대한 교육이 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것들이 게시 모임을 비롯해서 기관의 SOP로 잘 구현이 되어 있다. 이제 임상시험이 그 온사이트에서 그 투약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게 집에 가서 그 투약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뭐 온사이트 혹은 기관 내에서 그 임상시험 의약품이 배부가 되는 것은 이제 관리약사에서 시험자 혹은 연구자에게 배부가 되고, 시험자 연구자가 그 약을 수령해서 직접 환자나 대상자한테 약을 투약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고, 또 만약에 집에 가져가서 투약을 하게 되면 그 약사가 시험자에게 이제 배부를 한 것을 그 대상자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식으로 그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우리가 임상시험을 IP를 이제 배부한다라고 하게 되겠고, 그런 각 단계마다 다음과 같은 필수 사항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시험자가 대상자 차트에 잘 기록을 해야 되고 투여 용량 또 지시에 따른 시험량이 투여되도록 해야 되고 또 투여 정보를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 이런 건 뭐 CRF에 적기도 하고 혹은 대상자가 직접 자가로 기록하기도 하고 혹은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자가 투약 앱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앱상에서 자동으로 기록되거나 혹은 그 영상 같은 것을 보고서 그 연구자가 이렇게 기재를 하고 컨펌을 하는 식으로 할 수 있고 가정 투여 시 대상자 교육 및 이해도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라는 것은 약사로부터 그 투약자로 가는 거 그리고 투약자에서 그 대상자나 환자에게 가는 그런 절차를 통칭하는 것이다. 근데 그 각 단계마다 다음과 같은 확인들이 이중 삼중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부하고 난 후에는 기록을 잘 해야 되고 또 이런 투약 날짜, 용량, 투여 횟수, 처방 횟수, 시험약 변호, 또 수불 관리 대상 이런 것들에 정확히 기록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중복해서 약이 배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뭐 다음 코호트 의약품이 이번 코호트에 배부가 된다든지 하는 것은 이제 대형 사고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약물 라벨을 잘 보면서 그 약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잘 추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약을 집에 가져가서 뭐 복용을 하는 경우 복약 수능도를 향상할 수 있게 다음 같은 그 지시사항을 잘 제공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뭐 그 IP와 관련된 것일 뿐만 아니라 임상시험 전체에 대해서 복약 수능도를 향상할 수 있는 방안들이 총체적으로 접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일지를 기록한다든지 시험약 상자를 부착한다든지 또는 이제 소형의 캐리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것이 수능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대상자한테 어떤 식으로 약을 먹었는지 그런 걸 이제 구두로 설명하게 하는 거죠. 그 오픈 엔드 퀘스천으로 어떻게 약을 드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애초에 그 의도된 대로 약을 먹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 각 단계별로 확인하고 전화로도 확인하게 되고 다음 방문할 때 약통을 가져오세요. 그래서 잔여 시험량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지금 이제 DCT 시대에서 내지는 디지털 시대에서 그 앱이라든지 또는 동영상 촬영 같은 것들을 통해서 수능도를 어, 이렇게 그 수기로 적는 것이나 혹은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지금 이제 전환하고 있는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복약 지시사항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이런 식으로 드시고 다음에 방문할 때 꼭 가져오세요. 연락처를 또 제공하면서 궁금한 것 있으면 이쪽으로 전화하세요라고 어,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미사용 시험약이 항상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면 약을 뭐 떨어뜨려서 분실할 수도 있고 또 뭐 목에 걸려가지고 이거를 구토를 했는데 거기에서 뭐 변기에 구토를 했다든지 아무튼 다양한 이유로 오염이 있을 수가 있고 분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여분을 더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분이 있으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아니라 약국에 다시 그걸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대상자에게 배분되지 않은 미사용 시험약, 대상자가 반납할 시험약, 혹은 중도 탈락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등재 대상자 외에 사용을 방지하는 그런 목적으로 반납을 해야 하는 것이고, 반납 방법으로는 뭐 CRA가 직접 수거할 수 있고, 운송업체를 이용해서 반납받을 수 있고, 어쨌든 모든 과정에서 반납증의 서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반납받은 의약품은 결국 폐기가 되게 되고, 폐기 원칙으로는 시험약 폐기 SOP를 준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의뢰자 책임하에 폐기가 돼야 되고 증명서가 발급돼야 되고 시험약들은 이제 남는 거 없이 완전히 폐기가 돼야 됩니다. 일단 그 뭐 완벽한 보관 조건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나갔다 들어오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식으로든 퀄리티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물론 대다수는 없으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폐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가 시험약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그 적정 수량만 공급하여서 손실을 최소화한다. 이건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고려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P와 관련된 그 문서가 다양하게 수집이 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관되어야 하는가가 정의가 되어 있고 뭐 제조 및 포장 관련된 다음과 같은 그 각종 서류 같은 것들이 이제 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그 운송 및 관리 관련된 다양한 서류가 되겠습니다. 이런 서류들은 문서 보관 요건에 따라서 보관 기간 동안 보관을 하게 되고 시험 파일에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또 전자식으로 만약에 그 보관을 한다 그러면 그 전자식의 보관 장소와 또 보관 연한 또 이런 것들을 다 보관 장소 그런 것들을 미리 설정해서 체계적으로 보관을 해야 하는 것이고 접근 권한 및 보안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정기적으로 보관 상태가 점검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이 IP 관리는 임상시험 그 퀄리티를 좌지우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그런 측면의 어, 이슈라는 것이고 품질이 잘 보장돼야 되고 어,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고 또 규제를 준수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 관리를 위해서 일단 사전 계획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사전 계획을 잘 하려면 그 관련 CRO, 제조업체, 스폰서 그리고 시험자 혹은 연구자와 같이 자주 그런 것들을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계속 어,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의 소통 같은 것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고 실시간별 특성이 고려돼야 되고 예상 문제점을 미리 좀 나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현장에서 그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게 되고 또 문제 상황이 반드시 문제는 발생하기 마련이거든요. 어떠한 임상 시험도 그냥 가는 경우가 없고 특히 IP와 관련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이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채널들이 잘 살아 있어야 되는 거고.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긴밀한 협조, 뭐 소통 이런 게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는 대다수는 소통이 잘 안 되고 뭐 누가 너무나 바쁘다든지 해외에 있다든지 또는 뭐 개인적인 어떤 그 껄끄러움 같은 것들 때문에 잘 안 된다든지 혹은 이제 전화로 막 급하게 뭔가 처리하다 보면 그런 전화하는 과정 중에 소통에 오류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뭐 문서로 만든다든지 이메일로 좀 더 그 문자로 그런 것들을 다룰 수 있다든지 하는 식으로 팀워크가 잘 살아 있어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명확히 역할을 분담하고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그 각자가 맡은 역할을 잘해낼 수 있는 그런 팀워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임상시험의약품 관리에 대한 두 가지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